오늘은 이제 하드디스크에 관한 거, 보조기억 장치하고, 그 다음에 뭐 진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오늘은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어서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드디스크. 298쪽, 영어로는 HDD라고 하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하드디스크. 얘는 보조기억 장치로, 보조기억 장치로 아주 각광을 받던, 여전히 각광을 받는 거죠. 각광을 받는. 근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이런 거예요. 용량은 계속해서 늘어가요. 속도는 제자리예요. 제자가 이거 아닌데 이건가? 보조기억 장치로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속도가 그렇게 안 빨라졌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사타, 옛날에는 파타라고 했죠. 파타 방식에서 이제 사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타에서 사타 2 그리고 사타 3 이렇게, 파타에서 사타 2에서 사타에서 사타 2, 사타 2에서 사타 3로 갔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속도가, 그러면 요 파타는 얼마냐? 파타는 1333 메가헤르츠, 메가 bps. 여기에서 사타가 1.5기가 bps. 사타 2는 3.0 기가 bps. 그러다가 사타 3가 6.0 기가 bps. bps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bps는 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그러니까 비트라는 거는 0 또는 1을 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신호는 0과 1이라는 신호로 움직이거든요. 0 그러면 어떤 신호가 없는 거예요. 1 그럼 뭐가 신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라는 거 있잖아요. 대문자 A. 대문자 A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1000001 이렇게 표현해요. 숫자 L 같은 경우에는 11110001 이렇게 표현해요.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들이. 그러면 이러한 신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드디스크 가로 열고 HDD 가로 닫고 보조기억 장치로 한 칸 띄우고 뭐라고 썼잖아요. 그럼 이것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때 뭐로 저장하느냐? 비트로 저장하는 거예요. 비트로. 이 글자 자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글자로 기록을 하고 작업을 하지만은 컴퓨터에는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말이나 영어를 쓰고 기호를 쓰면은 자기네 말 기호로 바꿔. 이게 코드라는 거죠. 코드. 이때 기본적인 작업이 0이냐 1이냐라는 신호로 가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하느냐. 6기가 같으면 기가가 10억이에요. 기가가 10억이라고. 10억. 그러니까 1초에 60억 개의 0이냐 1이냐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속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예. 빨라지면 좋을 텐데, 한번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들 다나와라는 사이트 아시잖아요. 다나와의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하드디스크 팔아요. 여기에 HDD 파는데,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세계적인 명품들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2테라바이트, 5테라바이트, 4테라바이트, 1테라 46,000원, 2테라, 3테라, 1테라, 4테라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0테라도 나왔어요. 10테라. 우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면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금액이 약 50만 원 정도 한대요. 괜찮죠? 비싸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근데 1테라가 한 5만 원이 좀 안 됐죠? 근데 4테라가 얼마예요? 5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 가는데 15만 5천 원 정도 가죠.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액도 그렇게 똑같이 비율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금액은 더 떨어지는데 얘는 아직까지 비싼 이유가 신제품이라서 비싼 것 같고요.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보니까는 뭐 서버용이라고 써 있어요. 서버용. 서버용은 PC용하고 다른데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는 뭐 매장에 물어봐야 되겠지 뭐. 이걸 파는 매장에 그러면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나올 테고 4TB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계속 늘어나지만 속도는 제자리다. 용량이 어디까지 늘어났다? 아까 10테라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속도를 향상할 수 있을까?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원리 고민을 하게 돼요. 소비자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제조회사에서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하드디스크를 빠르게 만들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뭐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드 생산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 밀도를 높여라. 기록 밀도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손바닥만한 크기에 예를 들어서 뭐를 많이 올려놓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럼 큰 거 같으면 어떻게 돼? 몇 개 못 올리지만 작은 거 같으면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플래터라는 말이 나와요. 플래터가 뭐냐면은 철판이에요. 우리 전축판 있잖아. 전축판 레코드판 있잖아요. 그런 철판이 이 하드디스크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크면 어떨까요? 플래터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전축판만 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돌아가려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렇잖아. 놀이터에 가면은 애들 이렇게 돌아가는 그 놀이기구 있어요. 거기에 엄마들이 막 돌려주잖아. 무겁잖아. 철판이.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 작게. 그럼 얼마나 작게 만들까? 굉장히 작으면 어떨까요? 휙휙 돌아가겠죠. 그럼 많이 기록을 못 하잖아, 또. 기록을 많이 못 할 거 아닙니까? 철판이 크면 많이 기록을 할 수 있고, 그거잖아. 쌈을 쌀 때 상추가 크면 고기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고, 상추가 작으면 고기를 많이 못 올리는 거죠. 대신에 많이 올리면 어떻게 돼? 못 먹지, 불편해서. 작게 올리면 빨리 먹을 수가 있는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래터라는 철판을 얼마나 작게 줄이면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봤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 컴퓨터용 PC용 하드디스크하고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기 노트북용 하드는 작죠. 우리가 외장 하드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조그만 거. 그 대부분 이제 노트북용 하드잖아요. 2.5인치라고 불리는 거. 얘는 지금 크기가 얼마예요? 2TB, 1TB, 2TB. 커봤자 2테라예요. 4테라도 있네. 노트북용 4테라도 있어요. 지금 안 판대. 근데 아까 10테라짜리는 뭐다? PC용이에요, PC용. 그러니까는 너무 작으면 빠르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이 저장을 못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노트북용 하드는 작으니까 회전율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이 빠르면은요 진동이 생겨요. 소음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노트북도 좀 가벼워졌잖아요. 거기다 하드를 굉장히 빠른 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이 덜덜덜덜 뒤집어질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다 이거야. 네. 그래서 노트북은 그렇게 안 빠른 걸 써요. 빠르게 하면 위험하니까. 이게 PC용으로 쓰는 거죠. 이 책에 보면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구입 요령. 첫 번째, 용량 봐야 돼요. 용량을 봐야죠. 용량이 큰 거를 살 건지 작은 거를 살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인데 우리 보통 수업 시간에는 금액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적당히 알아서 사는 거죠. 자, 용량 10테라냐 4테라냐 1테라냐 이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버퍼 메모리에 이것도 이제 버퍼 메모리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네 번째 용도. 노트북용으로 쓸 건지 휴대용으로 쓸 건지 집에다 고정으로 놓고 쓸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용량은 뭐 요즘 뭐 1테라, 2테라, 4테라, 6테라, 8테라, 10테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버퍼 메모리는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버퍼도 올라가요. 뭐 16메가, 32메가, 64메가, 128메가, 그 다음에 256메가 이렇게. 이거 메가바이트입니다. 기가가 아니에요. 회전 속도는 5400, 뭐 7200, RPM이라고 하죠. RPM은 뭐예요? 1분에 회전하는 속도, 1분 동안 회전하는 속도. 7200 RPM 같으면 1분에 7200바퀴 도는 거예요. 회전 속도. 용도는 이제 PC용이냐 아니면은 노트북용이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안 빠르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주로 많은 양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윈도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다 대부분 하드디스크에다 작업을 했는데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하드디스크를 쓰지 말고 뭐를 쓰자? SSD를 쓰자. SSD. 예, 그게 각광받는 거예요. 자, 지금 302페이지 보니까 SATA 3.1이라는 게 나왔대요. 아까 여기 SATA 3가 나왔는데 SATA 3이 아니라 3.1. 3.1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빠를까? 더 빨라지게끔 나온 거겠죠. 그 다음에 MSATA라는 것도 나왔어요. MSATA. 근데 MSATA를 이용하려면 다른 방식을 또 쓰는 거예요. 메인보드에다가 이렇게 꽂는 데가 따로 있게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쓰려고. 왜? 느리면 싫어. 아버지 돌 굴러와요. 말 끝나기 전에 돌은 굴러서 내려왔죠. 벌써. 느리다라는 거 싫다라는 거야. 빨라야 좋다는 거지. 실력도 없는데 컴퓨터가 느리면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좀 더 빠른 거를 쓰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SSD예요. SSD. 이거는 Solid State Disk 드라이브라고 하죠. 디스크라고도 부르는데 본래 디스크는 둥그런 판을 디스크라 그래요. 둥그런 판을 디스크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이것도 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나 봐요. 이게 디스크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뭐. 네. 얘는 무진장 빨라졌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한 150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SSD는 한 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도가 발전하는 거죠. 얘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왼쪽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발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SSD라는 것을 사면은 빨라져요. 근데 용량이 아직은 용량이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거죠. 10테라, 뭐 2테라 이런 게 대중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직은 가격이 비싸다.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 지금 HDD라는 거. SSD는 아까 HDD는 하드 디스크, 외장 하드. 속에 이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C 드라이브, 이거 C 드라이브. 예, 예. 이거를 우리는 하드 디스크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SSD를 쓰면은 예. 속도가 빨라서 윈도우 켜지는 시간 다 절약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을 실행했다, 인터넷을 실행했다, 뭐를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빨라진다 이거죠. 자, 모든 작업은 CPU가 명령을 내리고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요. 응? 국정감사 같은 응. 거 할 때 이제 뭐 자료를 가져간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뭐 가져가냐? 그러니까는 컴퓨터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네, 네. 하드디스크를 떼어가는 거예요. 아까 SSD를 HDD.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HDD라는 거를 이제 그쪽에 이제 검찰이 가가지고 네. 그 사건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엑셀로 작업을 하고 뭐 파워포인트로 작업하고 인터넷하고 뭐를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거든요.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지는데 저장되는 공간은 보조기억 장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라든지 USB 메모리라든지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뭘?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라고 하죠. 컴퓨터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뇌 안에 큰 뇌, 작은 뇌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는 소뇌. 이게 CPU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보고 큰 뇌가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메인보드라는 게 사람으로 말하면 몸이에요, 몸통. 이 몸통 안에 이런 메인보드가 이제 사람으로 하면 몸통인데 이 몸통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여기 CPU가 들어가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CPU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 네 군데가 메모리가 꽂히는 자리예요.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SATA3 꽂는 자리가 있다고 돼 있죠. 여기에. 이쪽에 두 개를 꽂을 수 있고 이쪽에 네 개를 꽂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쪽에 노란색 자리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꽂게끔 이렇게 그 이쪽에는 그것도 선생님 메모리 일종의 SATA3도 아까 말씀. 이건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아까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SSD라든지 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연결되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스탠드를 사용하려면 플러그를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밥을 해 먹으려면 가스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 도구가 있어야만이 가스레인지를 사가든 뭐 스탠드를 사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정에 가보면 물을 쓰려면 스톱파이프 배관이 연결이 돼 있어서 쓰는 거고, 그렇죠. 전기는 콘센트가 있고 플러그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쓰는 거고, 전기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CPU를 꽂을 수 있는 자리,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자리, 보조기억 장치들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또는 뭐 다른 TV 수신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런 슬롯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을 뜯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CPU라는 것은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CPU.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 6세대네, 6세대. 이제 요즘 쓰는 것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거죠. 6세대. 33만 7천 원이.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뇌죠, 뇌. 이렇게 생겼어요. 스카이레이크 이렇게. 우리 명함 반 접어놓은 것만 해요. 조그매요.
뭐 이게 10억분의 14mm 10억분의 14mm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부팅이라고 하죠. 부팅하는 순서가 뭐예요? 1.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거 있죠? 아까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라든지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를 주기억장치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부팅하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는 이거예요. 이거 책 이런 거. 그런데 모든 작업은 우리 머리에서 하잖아요.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책 들고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책은 보조기억장치일 뿐이야.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빨리 주기억장치로 가져와야 돼.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끔 계속 노력을 해야 돼. 주기억장치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신 거 다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뭐 설명했더라? 저도 헷갈려요.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는요 얼마나 빨리 기억이 지워지는지 아세요? 컴퓨터는 전원을 끄면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전원을 켜놔도 지워져요. 1000분의 1초마다 지워져요. 그렇게 빠른 시간 내. 사람은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지. 저 문고리 잡고 나가면 지워진다.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컴퓨터는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지워져요. 그럼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또 뭐 해야 돼? 재기억을 해야지. 계속 재기억이 돼. 마치 호숫가에 있는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밑에서 발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오리가 그냥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서 뭔 작업을 가져온단 말이야. 자,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은 어디 있던 거예요? 보조기억장치에 있잖아요. 근데 모든 작업은 다 어디서 한다? 주기억장치에서 작업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그 보조기억장치야. 이제 그거를 음식을 만들려면 냉장고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갖고 주방에서 다지고 볶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라이팬에서 볶든지 냄비에서 지지고 볶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용기가 작으면 어때요? 일을 하기 불편하겠죠. 주기억장치 용량이 커야 돼요. 얼마나? 8기가 이상. 기본적으로 6기가 이상이면 된다 그러는데 4기가 2기가를 꽂으면 6기가가 되는데 불편해서 4기가 아니면 8기가 하나. 그래서 8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은 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걸 꺼내와서 주기억장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메모장을 실행했잖아요. 네. 메모장은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 메모장 있잖아요. 이건 윈도우 C 드라이브에 깔려 있는 거잖아.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는 안 보여요. 여기에 주기억장치는 안 보여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거나 그러면 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거를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메모장을 실행했으니까 주기억장치로 왔죠. 제가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 글은 어디에 저장돼요? 주기억장치 저장돼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 지금 입력했잖아요. 아래 한글 입력하고 파워포인트 입력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실행하면 인터넷 창에 뭐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아까 다나와 사이트 화면도 보였고 이런 거 보였잖아요. 얘들은 어디에 보이는 거다?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억 장치 특성을 아시잖아요. 주기억 장치 가장 큰 특성 중에 안 좋은 특성이 뭐예요? 주기억 장치의 치명적인 특성, 단점. 주기억 장치는 전원이 차단되면 내용이 소실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장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아까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원이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스템 종료할 거 아닙니까? 윈도우를. 그럼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으니까 다음에 또 꺼내오면 되는데 제가 죽어라고 입력한 이 자료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말라고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장하잖아요, 저장. 그럼 저장하는 명령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컴퓨터의 역할이에요. 자, 새벽 컴퓨터 교실 찾아서 저장을 좀 할게요. 혹시나 모르니까는 이렇게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은 어디 저장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갤러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면 내가 찍은 사진도 보고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주기억 장치에서 보는 거죠. 네, 보는 건 주기억 장치에서 보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걸 불러와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큰 수많은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책들 이런 것들 이것이 어디로 내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야 공부가 되는 것처럼. 근데 또 찌꺼기가 남아요. 본 흔적이 있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보조기억 장치에서 봤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학습이 되면 장점이 뭐냐면 다음에 누가 물어볼 때 척하니 대답이 가능한데 얘 학습해봤자 뭐가 있다고 얘가 저장해놔봤자 주기억 장치에 두고두고 저장할 필요도 없잖아. 이거는 찌꺼기가 남아. 찌꺼기. 그런 찌꺼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 그래? 쿠키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스마트폰에서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제 200MB 찌꺼기 청소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눌러주면. 그 찌꺼기 항상 생겨. 항상 생겨. 자,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지 않고 SSD를 이용하면 좋다라고 그러는데 단점이 뭐예요? 비싸. 아직은 비싸. 예. 볼까요? SSD는 얼마나 비싼가? 아까 여기 SSD가 있는데 자 128GB에 아까 1TB가 뭐 55,000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128GB 79,000원 240GB 77,000원 뭐 51,000원 아직은 비싸죠. 1TB가 27만원이래요. 277,000원 2TB가 59만원 아까 10TB가 50 몇만 원이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죠. 이건 아직 비싸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거죠. 속도 차이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 500메가 500Mbps라고 써있죠. 500Mbps 520 최대 540 웨스턴 디지털에서도 나왔네요. 얘는 속도가 540 430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요거 M2라는 거 있어요. M2라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속도가 550, 530 가다가 속도가 대부분 그렇죠? 똑같은 속도인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M2 PCI 익스프레스를 보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770, 1080, 750, 2200, 2200, 2150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꽂을 때가 있어야지. 일반적인 방식들은 다 꽂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못 꽂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지. 예. 뭐 여기 보니까 SLC, MLC, TLC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고요. 기능이 달라요. 그냥 뭐 요즘 인기 있다는 게 제일 좋겠지. 인기 있다는 게. 너무 비싸지 않은 거. 그렇다고 이거 샀다고 해서 이게 뭐 저렴한 거에서 뭐 느리고 그런 건 아니고 속도 정도만 보면 돼. 500 정도 이상 나오면 돼요. 아까 하드가 속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150 정도라고 본다 그랬잖아. 네. 하드의 속도가 150이라고 본다면 SSD가 500 이상 정도 나온다 그랬죠. 빠른 거는 3200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신바람 나겠지. 어, 남들 고속도로에 고속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갈 때 비행기 타고 가. 근데 한 사람은 로켓 타고 가. 고속도로로 가는 게 하드디스크라고 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SSD고 로켓 타고 씩 하면 부산에 그냥 벌써 부산이네? 그러겠지. 김포에서 촥 출발했는데 5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도 1시간인데 그렇잖아요. 로켓 타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SSD 중에서도 빠른 거. 아, 빠른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 컴퓨터나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컴퓨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305페이지 보면은 하드디스크하고 SSD 속도 차이가 나는데요. 80MB, 뭐 250MB 했는데 이거는 우리 책에 보니까는 아까 여기 인터넷상에 보니까는 530이라고 나왔죠? 540 나오고요. 530 나오고 540 나왔잖아요. 이 책에는 25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의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를 확대한 게 SSD예요. USB 메모리를 확대한 게 SSD라고. 우리 USB 메모리는 용량이 작잖아요. 근데 이걸 용량을 늘린 거야. 많이.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작동이 되게끔 USB로 연결하는 거 말고 그냥 컴퓨터 내부에다 연결하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100만 원이 넘어가. 2테라가 100만 원이 넘어가. 비싼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기업용으로 나온 거지. 삼성에서 만든 이건 3500이에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네. 음.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신바람 나게 빠르겠죠. 그런 좀 차이는 있지.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세요. 하드디스크에는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프 모니터링 어널리시스 리포팅이라고 써 있네요. 스스로 검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기능이 있는 것들을 꽂아놓고 작업을 하면은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검사를 해서 안에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얘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었구나. 지난밤에 잘못 자서 허리가 아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 어디가 아프니? 안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나와요. 여기 보면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크리스탈 마크 .info 다운로드에 있는 인덱스 2의 HTML이라는 폴더에 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309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제가 한번 접속해 볼게요. 그 크리스탈 마크 .info 다운로드 슬래시 인덱스 대시 2.html 이렇게 되어 있네. 어머,
잘못 썼나? 스펠이 쓸렸나? 크리스탈. 이제 나왔다. 어? 크리스탈 사이트가 이건데. 그렇죠? 여기에 뭐, 크리스탈 인포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이게 크리스탈 인포, 랜드마크 좀 인포 맞는데? 네. 슬래시 다운로드. 일본어로 나오네? 아니면은, 했었는데 왜 이게 일본어로 나오지? 스펠이 틀렸나요? 스펠 틀린 거 없죠? 크리스탈 마크 점 인포 슬래시 다운로드에 있는 인덱스 2.html 이건데 나왔다. 맞나? 다운로드 센터 히스토리 다운로드 풀 얼티밋 버전 이걸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싫은데 그냥 다운로드 훅 돼야 편한데 그렇죠? 이런 광고들이 나와서 밑에 나왔나? 이거 스폰서 링크인데 그렇죠? 이거 누르기 싫고 자 책을 볼게요. 책을 보면은 거기에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가 실행되면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 쓰냐면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요거 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아까 거기는 맞는데 이상하게 링크 걸려가지고 얘를 한번 다운로드 볼게요. 아까 그거 하면 똑같은 거 나왔네. 설치 버전이라고 하네요. 예, 요 창이 뜨는 건데 그렇죠? 무설치 버전 여기 있나요? 예, 이거를 저장을 하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은 압축을 풀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뭐야? 디스크 인포 요거네요. 예, 압축을 풀어서 한번 볼게요. 얘를 실행하라 그러는데 실행이 됐네요. 볼게요. 이게 하드디스크 검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드디스크를 검사하는 건데 지금 이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어요. 하드디스크 320기가짜리 꽂혀 있다는 얘기죠. 자, 건강 상태는 어떻다?
좋다. SATA 전송 속도가 300이래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되어 있고요. 회전 속도는 7200rpm이고요. 버퍼는 16메가예요. 아까 버퍼가 아까 여기 버퍼 있었잖아요. 16메가, 32메가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버퍼가 16메가예요. 사용 시간은 9300시간 정도 사용했어요. 9300시간. 하드디스크 수명은 15만 정도 돼요. 15만 시간. 그러면 아직 10,000시간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럼 9300시간이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9300을 24로 나누면 387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컴퓨터를 24시간 틀어놨을 때 1년 넘게 틀은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거를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써있네. 387일 18시간 떠있네. 예, 굳이 안 읽어봐도. 자, 여기 보니까 읽기 오류율, 뭐 현재, 뭐 처리량 성능하고 뜨네요. 그렇죠. 네, 시리얼 ATA 방식이 SATA 방식을 쓰는 거고요. 전송 모드는 뭐를 쓴다? 네, SATA 300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SATA 2네. SATA 2. 아까 SATA 3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300이라 그랬잖아요. 300 정도니까 SATA 2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없어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 USB 메모리고, USB 메모리는 945시간 썼네요. 그렇죠? 스마트 기능 돌아가고요. 스마트 기능 돌아가고, 사용 횟수 나오고, 회전 속도는 없죠? USB 메모리는 회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는.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그런 것들을 봐서 내가 하드디스크가 얼마나 빠르냐, 좋으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SSD 수명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수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오래 쓰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SSD, USB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하드는 2년 내지 3년 안에 무상 서비스를 해주고,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5년, 어떤 거는 평생 이렇게 무상 서비스를 해줘요. 네. 외관에 손상이 없을 때 USB 메모리가 앞에 있는 플러그가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소비자 과실이니까 무상 서비스를 안 해주고, 오늘 갑자기 USB 메모리가 정전기로 인해서 깨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인식 안 되잖아. 그러면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장 하드, 여기 보면 외장 하드가 나왔어요. 외장 하드 디스크. 외장 하드 디스크를 쓸 건지 외장 SSD를 쓸 건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외장 SSD는 빠른 건 있는데 용량이 적지. 아까 그랬잖아요. SSD 자체가 용량이 적잖아요. 하드는 용량이 많고. 그러면 빠른 용도로 쓸 거라면 외장 하드보다는 외장 SSD가 좋겠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해야 될 용도로 쓸 거라면 컴퓨터 안에다가 뜯어서 내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면 뭐예요? 외장 하드를 사가지고 거기다 뺐다 꼈다 쓰면 되지. 하드 디스크를 이 컴퓨터 안에다 붙여놓고 쓰시면은 매번 쓰든 안 쓰든 컴퓨터를 켜지는 순간 전력 소비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외장 하드 디스크는 내가 USB로 연결을 하던 해서 파워를 킬 거 아닙니까? 그럼 킬 때 그때는 전기가 돌아가는 거고 사용하지 않고 끄든지 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력 소모가 없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낫죠. 근데 내장보다는 외장이 느려요. 그렇잖아. 아예 몸속에 붙어 있는 게 빠른 거예요. 몸속에 붙어 있는 게 빠릅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 보면은 외장 하드들 그림들 나와 있는데요.
3.5인치 3.5인치하고 2.5인치 요거는 PC용이고 요거는 이제 노트북용이죠. 노트북용은 가볍고 좋은데 비싸요 아직은. PC용은 용량이 커요. 저렴해요 노트북용보다는. 근데 이제 아답터 전기줄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노트북용은 USB 케이블만 통해서도 전력이 연결이 되는데 또 PC용 하드는 외장 하드를 만들었을 때 USB 자체만으로는 전력 딸려요. 그래서 꼭 외부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아답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지금 316페이지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SSD는 용량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습관이 무서운 거라. 예를 들어서 외장 하드가 하드디스크가 1테라, 2테라 이러면 넉넉히 쓰는데 SSD 128기가, 64기가 어제 노트북을 하나 봤는데 32기가예요. SSD 32GB 같으면 뭘 얼마나 쓰겠어요. 윈도우 깔고 아래 한글 깔고 포토샵 깔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깔고 나면 꽉 차요. 꽉 차. 여기까지 온 거야. 더 이상 뭐 못해요. 일 못해. 그런 거는 용량이 작은 거는 성능도 약해요. 그런데 포토샵 깔면 안 돼. 포토샵 용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인터넷 할 거고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정도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진을 디립다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얇은 태블릿처럼 생긴 이런 노트북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마이크로 SD 조그만 메모리를 이용해서 보조기억 장치를 연결하더라고요. 그거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는 2기가, SSD 32기가.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는 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마이크로 SD를 꽂아가지고 뭐 128기가짜리 꽂으면 보조기억 장치 연결했으면 거기다 USB 메모리 계속 꽂아갖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 외장하드 따로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 마이크로 SD 조그만 칩을 꽂으면 되겠죠. 그렇죠.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자. 꼭 필요한 것만. 스마트폰도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도 용량이 작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256기가짜리래요. 스마트폰이. 그게 용량 큰 게 있나 봐요. 제 스마트폰 16기가예요. 동영상 몇 개 찍다 보면 꽉 차요. 동영상 안 찍어요. 찍고 나면 다른 데 옮겨놓고, 또 비워놓고.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집에 냉장고가 10개씩 있어. 그럼 많이 사다 놔도 되겠지만, 냉장고도 없어. 근데 많이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면 괜찮지만 여름철에 다 상할 거 아닙니까? 꼭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공간이 없으면 절약해서 써야지.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써야 되겠죠.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다른 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드디스크 SSD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예. 이게 조각 모음 실행이라는 것도 안 해요. SSD는 스스로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327쪽을 보세요. 자, 환경이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멀티탭을 쓰시잖아요. 멀티탭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전열기구를 여러 개를 꽂아야 되는데 지금 강사 자리도 멀티탭이 2개나 돼요. 4개짜리를 2개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뭐 스탠드도 꽂아야지, 전화기도 꽂아야지, 뭐 그 다음에 공유기도 꽂아야지, 본체, 모니터 뭐 다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꽂죠. 여러분 댁에는 뭐가 꽂혀 있어요? 본체,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그만 해도 4개죠? 스캐너.
따로따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복합기 한꺼번에 쓰시는 분이 있고. 저희 집 본체, 모니터 2개, 스피커, 프린터, 스캐너, 외장 하드, 뭐 공유기, 모뎀, 이래저래 한 열 몇 개 꽂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멀티탭은요, 15개 꽂는 멀티탭입니다. 15개 꽂는. 되게 길어요. 야구방망이만큼 길어요. 여기 15개를 꽂는 건데, 팔아요, 그게. 용산에 가면.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는 전격 전류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작이 된 거죠. 그냥 꽂은 모노발식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두꺼비 집이에요, 흔히 말해서. 안전기가 붙어 있어서, 과전류가 흐르거나 잘못되면 차단기가 작동이 돼가지고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쓰면 위험하죠. 큰일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전기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에는 그 접지 기능이 다 붙어 있잖아요. 접지 기능. 그 접지 기능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전기는 접지하고 상관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정전기가 순간적으로 어마한 전류를 발생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쇼크로 사망하게 돼요. 정전기로 해서 찢! 하는 순간에 예, 그 충격이 커가지고 특히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전기에 약해요. 그래서 금방 데이터를 소실시킬 수도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본체가 대부분 평평한 곳에 두지 삐딱하니 두진 않겠죠. 예. 좋은 거는 뭐냐면 공기 흐름이 좋아야 돼요. 공기 흐름. 꽉 막혀 있는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열순환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요. 먼지를 차단해야 돼. 수시로 청소를 해준다든지. 우리 컴퓨터 강의실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 3개월에 한 번밖에 청소 안 하잖아요. 네, 청소하시는 분이 3개월에 한 번씩 다음 주에 우리 종강하고 나면 이제 연말에 강의실 청소를 해요. 근데 컴퓨터 책상 안에는 청소 안 한단 말이에요. 바닥만 청소하는 거야. 바닥만. 코팅하고 이제 복도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소하는 거죠. 가정은 어때요? 내가 청소해야지. 키보드. 키보드에서 막 요지가 나오고. 어느 컴퓨터는 이렇게 보면 옛날 플로피 디스크 자리 이렇게 보면 막대 아이스크림 먹은 거 손잡이 같은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애들이 집어넣어서 예, 그런 경우도. 내부 청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부 청소. 예. 내부 청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부 청소. 안에 더러운 먼지들이 껴있을 때 여기 지금 에어캔이 있어요. 에어캔 같은 걸 이용해서 스프레이 뿌리면 에어가 나가서 이렇게 청소가 되는데 작은 거는 이거로 쓰면 되는데 이게 비쌉니다. 이것도 한 2,5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요. 캔 하나가. 가장 좋은 거는 세수장 가셔가지고 500원 동전 넣고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진공청소기 말고 뿜어내는 거 있단 말이야. 바람을 내는 거. 컴프레셔.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기를 뿜어내잖아요. 동전 넣고 청소하면 돼요. 컴퓨터 뚜껑 열어가지고 쫙 청소하면은 깨끗해집니다. 예. 세차장에 가면 있어요. 진공청소기도 있고 세차장에. 가정에서는 에어 컴프레셔를 특별히 사기가 힘들잖아요. 영 없다 그러면 빨대 있죠, 빨대. 네. 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어요. 대신에 집에 먼지가 돌아다니겠죠. 솔 같은 거, 진공청소기 이런 게 돼가지고 붓으로 털면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CPU 불량 진단 이런 말들 나오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불량이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컴퓨터 학원에서 14년을 근무했는데 제 손으로 조립한 컴퓨터만 해도 수백 대입니다. 학원을 새로 다른 곳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가서 또 컴퓨터를 조립해주고 또 학생들이 컴퓨터 이상이 있다면 가져와서 고쳐주고 하는데
고장난 거 경우 없어요. 진짜로. 네. 제가 쓰는 컴퓨터가 파워가 한 번 나갔고요. 그래픽 카드가 2번 나갔고 메인보드 한 번 나갔었어요. 12년 썼는데 그러면 뭐 오래 썼죠. 그렇게 하지 않는 저처럼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고장이 안 나니까 뭐 불량 진단 이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메인보드가 이상이 있는지 이걸 진단하는 거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뭐든지요 안에 보면은 회로가 붙어 있잖아요. 회로. 이런 회로가 붙어 있는데 이 회로를 열어볼 수가 없죠. 얘는 이런 회로를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겉에만 잘 닦아주면 돼요. 먼지. 그 다음에 아까 그 메인보드라든지 여기 잠깐 볼게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애인데 여기 있다. 여기 안에 속에 부품이 보이는데 이런 부품들이 팝콘 터듯이 이렇게 쭉 벌어져요. 그러면 고장 나는 거예요. 여기 팝콘 벌어지 그러니까 옛날 모카시 터지듯이 툭 터진단 말이에요. 팝콘 터지듯이. 왜 그렇게 났냐면 그게 안 터지면 안에 있는 중앙 회로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장 나면 뭐 5,000원이고 뭐 10,000원이고 이렇게 또 무상 서비스 기간에는 다 교환해 주니까 교체 다 작업해 주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고장이 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먼지라든지 열순환만 잘 되면은 전혀 고장 안 나요. 음. 메인보드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메인보드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서 터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 고장 난 거 보셨어요 혹시요? 모니터? 모니터는 어떤 걸 어떻게 나타나야 고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까? 화면이 안 나오고 화면이 이렇게 불그락 이렇게 나는 거는요. 화면 장치 그럼 다른 컴퓨터를 꽂아 보셨어요 혹시요? 두 가지를 해보셔야 돼요. 모니터에 글자가 이상하게 보여. 그럼 모니터가 문제인지 본체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어른어른 보여. 글자가 색깔이 막 울그락불그락 무지개처럼 막 나타나. 그러면 이 모니터를 다른 컴퓨터에 꽂아봐야 돼. 근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그럼 모니터에 이상이 있는 거고요. 다른 컴퓨터 꽂았더니 안 그래 거기는. 그럼 본체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본체 어디?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 연결 부분. 모니터랑 본체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 뒤에 모니터 연결하는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자 부분이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자가 어디냐면 여기. 요 단자가 이상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단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가 문제지. 그래픽 카드라면 이 안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메모리가 불량인지 아닌지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얘기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메모리가 불량이 나거나 뭐 이런 거는 보시기 어려울 거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하드디스크가 오류가 났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가 멈췄대요. 그래서 급한 대로 주변에 컴퓨터를 수리하는 업체에서 사람이 왔는데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쓰셨는데 했더니 한 몇 년 1, 2년 썼대. 1, 2년 썼는데 보통 하드디스크 수명이 15만 시간에서 20만 시간이면 한 3, 40년 쓴다는 얘기인데 1, 2년 썼는데 고장이 났다? 그래서
새 하드를 사와서 다시 윈도우를 깔고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나간 거예요. 그럼 하드가 불량된 거를 사온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새 하드를 사왔으니까. 그럼 어디가 문제 있을까라고 업체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용산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했더니, 그러면 파워 쪽을 봐라. 파워 쪽. 파워가 공급이 정확하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게 잘 흐르지 않으면은 고장이 날 수 있다.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러니 들고 가는 수밖에 없죠. 파워도 테스트 해봐야죠. 메인보드 테스트 해봐야죠. 다 테스트 해봐야죠. 근데 문자가 왔어요. 컴퓨터를 새로 했대요. 새로 했대. 그러니까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는 그 컴퓨터로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좋죠. 새로 하는 것도. 하드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하드디스크는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에. 자, 우리 USB 메모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커넥터를 꽂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안에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 2개,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 2개, 4가닥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진다거나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게끔 돼갖고 하면은 손실을 받는 거고요. 과전류가 흐르니까는. 또 모르고 노트북 같은 데다가 USB를 꽂은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를 꽂은 상태에서 노트북을 그냥 케이스에 담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딘가에 꺾이는 거야, 걸려가지고. USB 메모리가 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USB 메모리만 빼서 하면 되는데 그게 부러진 게 안으로 박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빼내기 힘들죠. 그게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고장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노트북은 휴대용을 하다 보니까 충격이 약해요. 노트북 들고 막 뛴단 말이야. 세게다 매가지고.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노트북 매고 또는 핸드백처럼 이렇게 노트북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어디 콩 부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줄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 거는. 그 다음에, 하여튼 뭐든지 이상이 있으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컴퓨터 같으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다 맡기면 들고 가면 좋고요. 들고 가기 힘들면 기사를 부르면 되죠. 그러면 출장비만 내면 돼, 출장비. 출장비가 한 뭐 10,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출장비만 내면은 기사가 와서 다 손 봐주거든요. 조립 제품은 모니터가 이상인 것 같다고 모니터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키보드나 마우스는 무상 서비스,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없어요. 대신에 무선은 서비스를 해주더라고.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는. 그리고 안에 메모리, CPU, 좀 아니까는 조립을 하지 뭐. 모르는 사람은 조립을 안 하잖아요. 그냥 브랜드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브랜드 제품은 무조건 맡기면 좋아요. 동네에다 맡기지 마세요. 동네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맡기면 의미가 없어요. 만든 사람한테 맡겨야지. 만든 업체에다가. 삼성은 삼성, LG면 LG, 삼보면 삼보에다 맡기면 비용이 안 들어요. 이제 급하다는 이유로 동네에다 맡기면 동네 사람들은 옳거니.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컴퓨터 출장 방문 수리의 진실 동영상을 제가 퍼다 올려놨어요. 컴퓨터를 새로 사와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업체를 부른 거야, 동네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수리비 나오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다 교체했대요. 근데 제품 번호, 시리얼 번호를 다 적어놨거든. 근데 자기 거 그대로 있거든.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다 교체했대. 그럼 교체한 걸 달라 그러면 고장나서 버렸다는 거지. 그걸 왜 버리냐고, 당신 거냐고, 그게 내 거지. 근데 동네도 그렇고요. 대기업도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뭐 표시를 해놓죠. 메모리에도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돼요. 체크해 놓고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겉케이스에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 하드가 내 거다 남의 거다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 그냥은 봐서 몰라요. 그런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DIR 한번 볼까요? 저기 제품 번호, 일렬 번호가 나와요. 이 C 드라이브의 일련 번호입니다. 6449-4323이라고 하는 고유 번호가 등록이 돼요. 포맷을 하면. 윈도우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고유 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이거는 포맷하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윈도우를 새로 깔았대, 하드를 바꿨대, 그럼 이 번호가 바뀔 수는 있잖아요. 이 번호가 바뀔 수는 있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다 제품 번호, 모델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 번호가. 뭐든지 다 고유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도 고유 번호가 있고 여기 제조 번호 있어요. 이 마우스도 보시면 여기 제조 번호가 있다고. 키보드도 제조 번호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모든 기기에는 다 제조 번호가 있어요. 생산할 때. 그 번호는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갖고 계시면 다음에 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불량 섹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로우 포맷이라고 돼 있는데 353페이지 한번 보세요. 로우 레벨 포맷이란 말이 나와요. 포맷이란 말은 뭘까요? 포맷. 포맷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 하드디스크에 트랙, 섹터 영역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내용도 지워져요. 내용도 지워져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복원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도로 보이시죠? 나가시면 도로 있잖아요. 센터에도 뭐 주차장도 있고 밖에 나가면 아파트 있고 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막 파여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덜컹거리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거기다 딱 새로 아스팔트 깔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지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포맷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이렇게 푹 빠지거나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앞에다 팻말 붙여놓죠. 돌아가시오 이렇게. 위험하니까 일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줘요.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안에다 그 작업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아예 도로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다친 거야. 절단이 됐다고 보는 그건 물리적인 거고 논리적인 건 뭐야? 아주 잠을 잘못 자가지고 아픈 거야. 요거 며칠 지나면 나아지거든. 그건 논리적인 거야. 근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돼요? 해결을 못 봐요. 해결을 못 본다고. 그런 경우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처리된 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 사야 돼요. 집을 이사 갔는데 집이 다 깨져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른 집을 가야지. 그렇지. 근데 벽지가 찢겨져 있어. 그럼 벽지는 새로 붙이면 되잖아. 그게 논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은 그냥 문제가 발생한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 다 깨끗하게 되고 다 제거가 돼요. 복원하기도 좀 어려워요. 복원은 가능은 한데 복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하이 레벨
레벨 포맷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레벨 포맷이라는, 로우라는 건 낮은 거지 뭐. 하이는 높은 거고. 별자가 이상하다. 우리가 포맷을 한다고 하면 다 대부분 하이 레벨 포맷을 하는 거거든요. 보여드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그런단 말이에요. 포맷. 이게 하이 레벨 포맷이에요. 하이 레벨 포맷은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로우 레벨 포맷을 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깨끗하게 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그게 디스크마다 달라요. 삼성 거는 로우레벨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제조마다 달라요. 시게이트, 맥스터 이건 또 어떤 거를 쓰고요. 웨스턴 디지털은 어떤 거를 쓰고 다 다릅니다. 굳이 이걸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 책의 저자가 워낙 계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까지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근데 361페이지 이거는 중요해요. 포맷은 굳이 뭐 우리가 지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뭐예요? 불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했는데 1년이 넘게 안 써먹었어. 그러면 버리래요. 6개월 이상 안 쓴 건 버려도 된대. 우리 황 선생님이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배우자 포함해서 이렇게 막 웃었어요. 6개월 사용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필요 없대. 갖다 버리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근데 그런 게요. 방 하나만큼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황 선생님 지금 병원에 계셔서 못 나오시는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방 하나만큼 나오면 방 하나 깨끗이 도배해서 세우면 한 달에 30만 원은 벌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그거를 왜 쓰레기 마냥 집에다 처박아 놓고 있냐 이거지.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디스크 정리는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디스크 정리 하셔야 돼요. 알약 뭐 이런 걸 깔아 놓으시면 거기 떠요. 수시로 떠. 그런 불필요한 공간들이. 그럼 뭐 검사하기 그거 그냥 보면 되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떠 이렇게. 검사하기 누르시면 뜨죠. 최적화 이 작업을 한 거죠. 검사하기 청소했는데 그냥 청소하면 두 개 다 해야 돼.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죠.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CCM 도구에 가면 디스크 정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 번만. 네. 시작, 네. 모든 프로그램, 네.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CCM 도구. 여기에서 디스크 정리. 네. 시작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거기 가면 디스크 정리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해주면 이거는 뭐 허구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생각날 때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많이 하면 또 수명이 줄어요. 하드디스크가. 그러니까 피부에 각질이 생기면 우리가 때 뺏긴다 그러잖아. 때. 적당히 뺏겨내야지 홀딱 뺏겨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피부 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분해 조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굳이 뭐 분해 조립을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쭉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서 좀 정리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한번 해볼 거니까는요.